다양한 자료들이 첫째 아이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이런 수업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아기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출산 전에는 특히나 더 이렇게 육아 관련이라든가 접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아는 지식도 없고. 이런 방송이 된다면 엄마들한테나 임산부들한테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고 이런 또 방송이 있는지도 처음 알았어요. 토크쇼라든지 아니면은 좀 콘서트 형식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구성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왔어요. 아이고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오셨네. 그러게요. 네, 반갑습니다. 김춘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계시는구나. 그럼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우리 후배들. 네. 아니, 우리 언니들도 계시네요. 네, 선배님도 우리 계시고. 선배님도 계시고. 네. 네. 아유, 우리 아버님도 오셨고요. 네, 네. 아버님 조금 있으면 주무셔야 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예. 네네. 9시까지는 아버님 깨셔야 됩니다. 네. 오늘 날씨가 많이 더워서 네. 오시는데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괜찮았어요. 네. 시원해요. 이런 여기 데가 뭐 제가 좋아. 관계자한테 얘기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에어컨 좀 빵빵히 틀어놓으라고. 네. 춥네. 추워요? 추워요. 난 더운데. 그래? 너 많이 입었다, 얘. 많이 오늘 자, 1년에 연중 행사라. 네네네.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육아 방송과 함께하는 토크쇼 아이 이뽀 맘나들이 진행을 맡은 김현웅입니다. 자, 2017년 심각한 인구 절벽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율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그만큼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글쎄. 아이가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데요. 저는 이제 제일 잘 키워보니까 알죠. 알잖아요. 예, 제일 잘 알죠. 그런데 우리 엄마들이 의외로 이게 출산이나 육아에 대해서 충분하게 얘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네. 조금 부족해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또 준비했습니다. 네. 저출산 문제 해결과 그리고 출산 장애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네. 저희 아이뽀 맘나들이가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손발 두발 뭐 다 걷어붙이면서 여러분들 다 지금 찾아뵙고 있거든요.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재미와 감동 그리고 유익한 정보까지 오늘 받아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네. 자, 요즘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 아이뽀 맘나들이가 찾은 곳은 경기도 김포시에 자리한 평생학습센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포시는요 특별히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난임 부부 수술비 지원은 물론이고 그렇구나. 이미 다양한 네네네. 출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비 아빠, 예비 엄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오셨군요. 그러니까 미래에 태어날 네네. 손자 손녀들이 그러니까요. 네. 제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을 게 아니라 저 밑에 앉아 있어야 될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네. 분발하세요. 죄송합니다. 생산해야 될 나이야. 아니, 생산 못할 수도 제가 있어요. 무슨 뭐 제조업입니까 생산을 하게? 아니, 네네. 아이고, 애들도 있어. 애들도 있어. 많이 상가야겠다. 애들도 있는데 무슨 제조업도 아니고. 아니, 그게 네. 아니라. 네네네. 우리 셋 중에서 제일 사실은 네. MC에 못 미치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렇죠. 네. 왜요? 여기 봐요. 내 아이의 엄마. 그렇죠. 나 아들, 딸 쌍둥이 아빠. 쌍둥이. 그래. 짝수로 댁은 나셨네요. 뭐예요? 예? 댁은 지금 뱃속에 기생충만 기르고 있잖아. 아니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아이뽀 꼭 필요한 놈 아닙니까? 왜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히려 모르겠어요. 지선 씨는 그렇겠지만 현욱 씨는 못 느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요? 어떤 그래서 거요?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가지고 나오세요. 아, 진짜? 네 뭐 가지고 있어요? 나오세요. 이 사람이 또 오. 뭘 하려고 또 아유. 이게 뭔지 압니까? 이거 뭐 뭐예요, 아니 이게? 이거 저 거북이 등딱지 아니에요? 거북이 등딱지라뇨 이게 진짜. 이게 뭐예요? 이게 보통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 그 아이를 이제 딱 생기면 뭐 왜요? 아이가 생기면 네, 이 그러면. 뱃속에 그 네. 양수하고 아이의 몸무게가 한 6kg에서 10kg 정도 된대요. 그렇죠. 그거를 남자들이 느낄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체험해 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예. 아 이거는 그냥 네. 이거는 그냥 그림이잖아. 네. 스펀지인데. 아니 이게 진짜 실제 약간 무게가 좀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요? 제가 한번 차볼게요. 예. 뒤에 도와줄게요. 자, 여기가 부르진 않아. 지금 너무 내린 거 아니에요? 여기 아니야? 위치 자체를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안고 있어 그냥. 예. 아, 오 세상에. 예. 이게 거의 한 10개월 동안 이렇게 네. 배가 불러서 한 6kg에서 10kg를 안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는 지금 진짜 이게 무거워요? 아 좀 무겁구나. 좀 무거워요. 예, 좀 무겁네요. 이거 근데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와. 입으세요. 야. 이렇게 백이성 씨를 보고 있다가 네. 나도 모르게 눈을 살짝 돌렸는데 똑같은 모양의 어머님이 지금 앉아 계세요. 그래서 나 깜짝 놀라는 순간. 네. 여기도 계시고 지금 예. 많으세요 지금. 아니 근데 보니까 네. 왜 그 어머님들이 네. 왜 밑에를 이렇게 잡는 줄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게 되네요. 이제 무거워서 그렇죠. 무거워서 손으로 이렇게 약간 들고 있는. 그렇죠. 예. 그리고 아니, 예. 무거우니까 허리를 안 짚을 수가 없어 이게 맞아요. 동작이. 예. 야, 이게 그리고 저희 아내는 몸무게가 47kg였어요. 아이 가지기 전에. 어머. 근데 아들 딸 쌍둥이를 가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허리가 굉장히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세상에. 지금도 이제 애 낳고 나서 이제 70일밖에 안 됐는데 네. 아 지금도 허리가 안 낫는다고. 그럼요. 네, 이제는 아이 안고 네. 또 키우고 그러려면 그렇죠. 얼마나 네. 안 좋은데. 그러니까 옆에서 정말 네. 미리 공부해 두시고 또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네, 해야 네. 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남자 입장에서 저도 얼마 전에 쌍둥이를 낳았지만 아이를 가진 엄마들의 고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가 안 겪어봤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오늘 자리를 통해서 예비 아빠들에게도 좋은 정보를 드리고 또 예비 엄마들에게도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네, 오늘 첫 여러 가지 코너부터 얘기를 좀 한번 시작을 나눠볼게요. 한번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자 두 분은 아마 네. 이런 경험을 못 해볼 거예요. 어떤 뭐요? 경험이요? 진통. 진통이요. 근데 저는 병원에서 네. 여름날 제가 좀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요로결석을 좀 많이 겪었었는데 아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이거는 산통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제가 돌을 6번을 깼거든요. 아니, 아니, 이 사람이 네? 오늘 너 분위기 돌 몇 개? 너 3.2kg짜리 돌 뺐어? 네? 어? 3.2kg. 2.8kg짜리 돌 빼봤냐고. 한 3.2mm 정도, 3.2mm 정도 뺐는데. 근데 아, 진통하고 근데 진짜 그 고통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지금 예. 떼굴떼굴 굴렀거든요. 근데 예. 선생님이 이거에 한 100배 정도 산통이. 그럼요. 네네, 그렇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자, 오늘 네. 위대하고 아름다운 통증, 네. 진통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김지선 씨처럼 많이 낳은 분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네. 예. 아니에요. 위대하고 아름다운 통증, 진통. 네. 예, 그럼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네. 진통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어머,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아우. 근데 두 분이 외람된 얘기지만 네. 헤어스타일이 네. 네네. 엘레강스 하시고, 엘레강스 하시고 예, 되게 뭐 프레타포르테 프랑스 네네. 약간 색다르시네요. 패션 디자이너 같으신데. 네. 근데 포스가 남다르신데 자, 일단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예. 저는 병원에서 20년 동안 출산을 담당해온 산부인과 전문의 이종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또 한 분은요. 네. 이종철 원장님과 같이 일을 해온 나오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종천 원장님, 나오순 원장님, 예, 두 분 같은 산부인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부부시죠? 네. 동료이면서 부부. 예, 동료이면서 부부. 예, 20년을 같이 일하셨고, 자 오랜 시간 같은 산부인과 전문의로 살아오면서 그리고 매일매일 봤을 거 아니에요. 예, 매일 바라본 우리 나 원장님, 네 남편 입장에서는 매일 보니까 지겹진 않으셨나요? 그거 좀 조심해야 돼요. 아니 할 얘기라고. 아니, 아니, 그럼 여기서 지겹다고 그러겠어요? 아니 아니 왜냐면 같은 말을 해도 왜냐면 같은 근무를 하면 좋을 것도 같지만 네네. 사실은 매일 보면은 싸울 일도 많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여기선 장점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단점은 제가 현명하십니다. 나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예. 네. 아무래도 네. 뭐 진료하고 분만하고 수술하고 하다 보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점이 닥칠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같이 협력해서 네.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쉬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솔직히 이렇게 그냥 터놓고 의학적 얘기를 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웬만한 부인한테 의학적인 얘기를 뭔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럴 텐데. 네, 네, 네. 아니, 근데 다 알아들으니까. 네. 그럴 수 영어로 있지. 말해도 다 알아들어요. 야 오늘 내가 영어로. 야 야, 오늘 정말 역시. 썩선 힘들었어 이러면은 우리는 네. 뭔 얘기야? 근데, 그지? 썩은이. 볼륨을 뭐 어느 올리고 뭐 이런 네. 얘기가 다 통하다는 얘기죠. 네. 예. 근데 그 병원에 있는 얘기를 집에까지 가지고 들어가면 혹시 또 이게 좀
어려운 점은 없나요? 병원에서 다 충분히 스트레스 집에 가서 풀고 얘기 집에 안 갑니다. 네. 집에 가서는 얘기 안 하고. 아니 근데 이제 우리 네. 이 원장님께서는 남자분이니까 출산을 안 해보셨고 그러네요. 우리 원장님께서는 출산을 해보셨잖아요. 네, 같은 산물권에서는 다른 레벨이. 그렇지. 그래서 보시는 네. 그 병원에서의 출산하시는 산모들을 대할 때와 또 안 해보신 분이 대할 때랑은 또 다를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 것 같아요. 예. 만일에 제가 애를 안 낳았다면 네. 이 산부인과 일이 그냥 일이었겠죠. 그러네요. 직업이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저희 애들을 좀 크게 낳았어요. 얼마나? 그리고 이제 아 비밀인데 이거.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몇 킬로? 아니 4.2kg라고. 4.2kg요? 아, 참. 네. 몸이 안 갈라지셨나요? 많이 갈라졌죠. 지금 4.2kg로 가셨어요? 전 네. 4.7kg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 그거 고생 4.2kg 많으셨네요. 가지고. 근데 어머니한테 잘하세요. 어머니가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저를 뺨따구를 때리세요. 아니 내가 왜 4.7kg 깜짝 놀랐냐면 네. 왜요? 제 아이는 1.74로 태어났어요. 쌍둥이니까. 여자아이가 1.74로 태어났는데 지금 이제 4.7이 됐는데 와. 만약에 이 정도 크기였으면 어떻게 나와? 저희 어머니가 그랬대요. 야, 이가 안 나와서 다행이다고. 이가 나와. 예. 근데 저보다 두 분이 먼저 있어요. 4.8kg하고 4.9kg 있어요. 4.8kg가 강호동 씨거든요. 아 진짜? 4.9kg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누군지 아십니까? 몰라요. 맞춰주시면 제가 사인 시대 하나 드릴게요. 아 맞고 싶지 혹시 않아요. 혹시 여자분? 노사연 씨입니다. 작게 나셨네 원장님. 아담 사이즈네. 아유 아담 사이즈로 아담 딱 사이즈죠. 좋게 네. 나셨네. 아니 근데 몸무게만 크면 다행인데 네. 저를 닮아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머리가 좀 단단했거든요. 저를 보시고 지금 말씀하세요. 네, 지금. 가족을 보고. 네네네. 김희성 씨가 아, 나쁜 예네 지금. 네, 네네네. 정말 남부럽지 않은 머리통을 네, 갖고 있어요. 4.7kg에서 머리가 3kg로 나왔다고. 네네. 아니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낫다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길이 틀려져요. 그 눈빛이 마치 아니 이렇게 무식한 여자가 있나 하는 눈빛. 근데 네. 제 뱃속에 있었긴 하지만 제가 키운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제 잘못도 아니고 좀 크게 낳는 게 뭐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왠지 그 눈빛을 볼 때마다 죄를 지은 것 같고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막상 해보니까 아 의료적인 거 외적인 것들에 이제 여자들이 애를 낳으면서 겪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결리는 게 많구나 이런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금 정서상으로 좀 공감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그쵸. 좀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산모들을 그렇죠. 공감하고 또 그래서 남편에게 조언도 네. 해주고 아, 이렇게 왔을 근데 며칠 때 나왔어요? 조언은 안 하고 그냥 저 혼자만 알고 있어요. 며칠 나오셨어요? 둘이요. 둘. 아, 둘 둘. 나오셨고. 대한민국에 기본은 했습니다. 야, 진짜. 그래요. 저는 빨리 애를 낳아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도 못하는 기본도 못하고 사람이야. 지금. 아, 진짜. 근데 저 궁금한 게 이제 20주년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의로 20년을 살고 계시는데 거의 20년 동안 그 아이 낳는 그 과정은 다 똑같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영화나 이런 네네 데 보면은 그런데 보면 그 궁금한 게 20년 전과 지금의 어떤 그 출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른가요? 저도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네. 막 그 출산 장면 보면서 저도 참 안타까운 게 예. 그거 보면 산모들이 그 선입견을 갖거든요. 아 저렇게 힘들구나. 어. 근데 아. 사실 저도 그건 불만입니다. 근데 진짜 편안하게 아기 낳는 예. 장면을 보여주면 아마 예. 재미없었을 거예요 드라마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애나로 들어가요. 이러면 이제 재미가 없는 그렇죠. 거죠. 너무 빨리 끝나니까. 그리고 네.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그냥 보여줘서 여자가 온 몸을 땀을 벅벅 해가면서 네. 천정에 있는 그 천정에 그 줄을 어떻게 달아요? 그거 줄을 하얀 줄을? 그러니까 그 잡아당기면 푹 떨어질 텐데. 그러다가 사실은 비극적이지만 돌아가시는 분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근데 아 맞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과장된 거죠.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그래서 과거에 출산은 어떻게 보면 병원 위주의 출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병원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대로 산모가 움직이고 그 산모의 결정권이 없는 거죠. 네. 이제 그래서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다가 이제 아. 힘들면 제왕절개 수술하고 이렇게 갔는데 요즘에는 많이 변화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출산 방식에서는 산모 위주, 아기 위주. 예. 그래서 산모와 아기한테 진통할 때 제일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는 거. 네. 예, 그래서 출산실, 진통실의 구조가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럼 저 네. 주객이 좀 바뀐 건가요? 지금 산모가 어, 이제 주도한다 그러면은 네. 잠깐만요. 지금 누르지 마시고 자 오케이 오케이 네. 오른쪽 오케이 거기 진짜 이렇게 해요? 오, 그러니까 산모가 나 지금 개그한다고 한 건데. 아니 진짜입니다. 진통이 오는데 오케이 거기 왼쪽 아니 밑으로. 근데 나는 개그한다고 했는데 나 혼자 진짜 계속 맞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산모가
관장하고 싶지 않으면 관장 안 해도 되고 아, 진짜? 제모 안 해도 되고 어. 예 그리고 이제 산모가 기다릴 수 있는 환경을 자유롭게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러면은 조금 미안한데 네네. 예전에는 이제 선생님들 위주로 이제 하니까 네. 맞아요. 촉진제도 좀 놔서 조금 네, 이게 맞아요. 퇴근 시간에 네, 맞춰서 네. 약속 시간 네. 이제 명절 때 이런 거 기차 시간이나 이런 게 맞춰가지고 조금 빨리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지금은 세워라 내워라 진짜 오래 기다리셔야 예, 돼. 예. 그러게요.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돈도 많이 들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사 네, 선생님이 그렇죠. 진도 빠질 것 같아요.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제 기다려줘야 되는데 이 기다려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산모가 힘들어했던 게 병원에서 기다려주질 않는 거예요. 아. 네, 진짜 어디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네. 하고 서두르기도 하는데 네. 이렇게 출산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산모가 기다려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아기하고 산모하고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는 출산 직후부터 같이 있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과거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많이 예전에 그 영화나 이렇게 보면 그리고 옛날 어머님 아버님 시절 때는 아버님 나가 계세요 이러겠는데 지금은 이제 들어가서 남편부터 뭐 같이 들어오잖아요. 어, 예. 그렇죠. 근데 영화에서 보면 꼭 진짜 머리끄댕이를 잡거든요. 근데 진짜 지금 현지에서도 진짜 남편분의 옆에 머리끄댕이 있으면 잡힐 거예요 아마. 그래요? 옆에 있으면. 그만큼 네. 고통이 심하고 고통이 산통이. 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진통에 대한 네.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그 백이성 씨도 얘기했지만 네. 뭐라도 있으면 잡고 싶은 심정이고 그리고 네. 하늘이 노래지고 거의 까무러칠 뻔하거나 죽을 뻔하다가 아이를 낳는다라고. 아니 표현을 그거는 굉장히- 현욱 씨 우리 다산의 여왕 네 아니, 번의 그 그런 표현을 네. 많이 한다고요. 아 네, 출산에 네, 네. 고통이 있으신데. 그럼요. 그 두 분이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네. 네, 네. 한번 지금 여쭤볼게요. 어떤 진통입니까? 제가 아니 한번 이분이 그- 아, 얘기해요. 네. 안 나오셨잖아요. 아이, 아니, 왜 자꾸 얘기하는데. 나오신 분처럼 끼시려고 그러세요? 참나 네. 나 원장님 그게 가끔 저도 이제 환자분들이 물어보세요. 얼마만큼 아프면 와야 돼요? 근데 참 말로 설명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어. 그냥 5분간 이하라고 하지만 5분간 이하라도 이제 죽을 것 같으면 오세요. 아, 5분 간격의 진통이 오면은 네. 오라고 하는데 그 5분 간격도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오라고. 참을 만한 그런 좀 거 있고. 그냥 평생에 이거 겪어보지 않은 거고 뭘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가 그쵸. 없어요. 예. 그리고 어떤 진통이냐면 사실은 만일에 나를 한 번만 안 아프게 해준다면 내 영혼을 팔 것 같아요. 그쵸. 아니 근데 그렇게 진통이 심한데 우리 김지선 씨 제가 알기로는 우리 네. 박미선 누님이 별명을 줘줬대요. 뭐라고요? 신궁이라고. 활 잘 쏴요? 아니 제가 잘 팔을 맞죠? 잘 쏴서가 잘 아니라 맞죠? 아니 신궁이 뭐예요? 그 네. 활의 궁입니까? 아니 뭐 이제 의학적인 용어가 들어갑니다. 네. 신이 내린 자궁이라고. 신이 내린 자궁이라 그래서 신궁. 아니 미선님이 잘하셨네. 신이 내린 자궁. 근데- 신궁. 근데 그 별명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뭐 이게 이제 애가 또 빨리 들어서는 것도 네. 있어요. 네, 네, 네. 첫째 낳고 나서 이제 둘째가 첫째 돌 때 이미 5개월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2년 터울로 해서 네. 첫째하고 셋째가 네. 아니 막내가 첫째하고 막내가 헷갈려 내시다네요 우리가. 첫째하고 막내가 5살 차이밖에 안 나요. 네. 그 지금 한 초등학교 다 다니고 있죠? 작년에 그랬지. 아, 작년이죠. 1학년, 3학년, 아, 맞네, 5학년, 맞네. 6학년. 이야, 맞아요. 대박. 예. 그렇게 다녔는데 네. 이제 큰 애가 중학교 가면서 중학교 조금 갔네. 떨어졌죠. 세 명만 초등학교를 다니고. 네네. 와. 진짜 아니, 신궁 근데 맞네 신궁. 뭐 이제 진통은 네. 첫째가 1시간 40분, 1시간 40분 이거 되게 짧은 거죠? 2시 네. 둘째가 45분, 45분? 셋, 45분이요? 기록경신? 셋째가 한 30분. 기록경신? 네, 넷째는 5분? 넷째는 넷째. 눈을 떴더니 나 있어. 어머 얘가 어제 나. 넷째가 오래 걸렸어요. 넷째는 어. 아니 추석 앞두고서 선생님한테 내가 자만을 했지. 선생님 저 빨리 나올 것 같으니까 유도분만 한번 해보죠. 그랬다가 4시간 걸렸어. 와, 4시간 4시간 걸렸어. 밖에요? 네. 아니 근데 예. 이제 김지선 씨는 이제 신궁이니까 4시간이 길다고 표현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한다는 분도 계시죠. 24 그러니까 시간 하는데 24시간에 어떤 분은 2박 3일 하다가 네. 나중에 안 나와서 제왕절개 하신 분들. 그렇다 그러더라고. 제일 실제로. 억울하지요. 네, 진짜로, 제일 진짜로. 억울하죠. 실제로 그런 거죠. 실제로 이 김지선 씨는 굉장히 신궁인 거죠. 빠른 굉장히 거죠. 빠른 거죠. 예. 진짜 그런데 축복받은 거죠. 평균적으로는 어때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보통. 사람마다 너무 틀리는데 아무리 빨라도 초산은 그래도 한 8시간 내지 10시간 진짜 정도. 신곡이다. 초산인데 신궁. 쉬어. 8시간 정도가 평균. 예. 근데 그 진통의 그 세기 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네, 네. 그래도 아프잖아요. 사람이 1시간
40분 만에 애를 낳았다 그래서 제가 알을 낳는 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들어갔다 할 때도 아파요. 이러는 줄 알았는데 진짜 아파요. 제가 오죽하면은 둘째를 딱 낳으면서 어머 내가 미쳤어. 내가 이 짓을 또 해. 막 이러는 거야. 그러놓고선 또 셋째를 낳으러 들어가가지고 또 진통하면서 내가 미쳤어. 내가 또 이 짓을. 그리고 넷째까지 딱 낳고 나서 넷째 진통하면서 사실은 등에 있는 실비출하고 다 터졌어요. 그러니까 힘들긴 그러니까는 힘들어요. 정말 이 진통이라는 게 말도 못할 정도로 힘든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야 8시간 걸리는데 김지선 씨는 1시간 40분 뭐 이러니까 쉽게 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1시간 동안 아니에요. 5분 간격으로 그렇게 아픈지도 하다고 생각해보면 그것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장난 그죠? 아니더라고요. 네. 네. 자 그래서 네네. 아기를 수월하게 낳기 그렇죠. 위해서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신 건 아니에요. 아니 이왕이면 왜냐면, 그러니까 아픈 거는 아는데 네네네. 이왕이면 덜 아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니, 일단은 그렇죠. 그 전에 진통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하는 걸 일단 인식을 해야 되는 거야. 예, 나만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생각하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수월하게 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좀 알고 그렇죠. 싶은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사실 저도 그 산모들의 진통을 어떻게 좀 줄여볼 방법이 네네. 없을까 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네네. 뭐 무통분만 한다 해도 네. 그게 전체적으로 해결을 다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통증을 산모들이 통증을 느끼는 순간은 네. 이게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느냐, 어떤 자세에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산모가 통증을 크게 느끼는 순간은 네네. 이 불안감, 두려움, 또 공포에 휩싸일 때 통증이 훨씬 커집니다. 네네. 그리고 공포에 휩싸이면 이 진통 진행도 잘 안 돼요. 빨리 안 벌어진다는 거죠. 천천히, 그러니까 뭐 몸에서 옥시토진 분비도 잘 안 되니까 진통 진행도 더뎌지고 통증을 훨씬 크게 그렇죠. 느끼거든요. 아무래도 긴장하면 네. 더 수축이 되니까. 네. 네네. 그래서 이 불안감, 두려움 없애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두려움, 불안을 없애는 그 공포심을 없애는 그런 이제 방법을 좀 해서 산모들하고 교육도 하고요. 또 이제 산모가 어떠한 자세에 누워 있느냐, 뭐 네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통증이 달라지는데 산모들이 이렇게 누워 있는 자세가 됐을 때는 사실 진행도 더디고 제일 안 좋은 자세죠. 누워서 그래요? 진통하는 거. 예. 그 통증도 훨씬 크게 느끼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아기는 이렇게 중력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그러네요. 예. 그럼 서야 돼요? 그럼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애를 낳을 때 이렇게 서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진통하는 동안에 산모가 누워 있으면 이게 자궁이 혈관을 누르니까 또 심박동 떨어져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런 건 봤거든요. 네. 산모가 누워 있고 간호사가 누군가 배 위로 올라가서 막 누르는 그거 거예요.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출산할 때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도와줘서 출산할 수도 있지만 진통할 때, 예. 그러니까 긴 시간 진통할 때 산모들이 계속 누워 있으면요, 아기 진행도 더디고 통증도 훨씬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산모들을 이렇게 걸어다니고 서 있고 걸어다니고 앉아 있고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 훨씬 출산이 빨라지고 그래요? 통증도 적게 느끼고 아기가 빨리 진행되는 그런 경우죠. 자 그러면은 네네네. 아까 그 언뜻 사전에 보니까 감성 출산이요? 감성 불만. 불만. 네. 감성 네. 불만, 네. 불만. 네. 불만이 아니라 분만. 감성이 왜 불만해요? 네? 아 나 오늘 불만이 많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불만이 많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 조금 그 의사 자연 출산. 선생님의 네. 병원의 진행 방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출산을 했다면 이제는 산모 위주로. 산모 위주의 감성 분만 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군요. 그게 차이가 있습니까? 감성 불만이 아니라 분만에 대해서. 네네. 예. 네, 불만을 분만으로 예. 만들겠습니다. 예. 아우 좋은 얘기세요. 예. 일단 감성이라는 표현을 쓰면 뭔가 좀 느낌이 좀 틀리잖아요. 사실 네네. 그 느낌 그대로 가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 네.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서 정서가 발달하는 것도 만 3세까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거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아 있는 건 출산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기한테도 출산이 가장 출산 순간이 중요하고 산모한테도 가장 출산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출산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공포예요. 불안하고 이런 걸. 그러면 불안과 이 공포를 없앨 수 있는 건 편안한 상태가 돼야 돼요. 네. 우리가 물론 집처럼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는 없지만 예. 첫째는 이제 자유진통실이라는 걸 운영을 해서 그야말로 자유롭게 진통하게 하는 겁니다. 네. 아. 네.
산모들마다 자기가 편안한 자세들이 있고 아까 예. 얘기한 서서 있는 게 훨씬 더 진행 방향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네. 그렇지만 아무리 내가 자세를 편한 자세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10시간 이틀 이렇게 가는 경우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예. 뭔가 이완을 시켜주기 위해서 공체도 좀 시켜주기도 네. 하고 그다음에 마사지 이런 거 시켜주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장님이 최면 유도문을 녹음을 해서 네. 이완하게 이제 항상 헤드셋을 들려주는 이제 그런 걸 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 이제 지루한 그러니까 길어지는 가운데에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을 아파도 이게 정말 참기가 힘들거든요. 네. 너 1시간 아팠으면 괜찮잖아 이건 아니에요. 어. 근데 이제 그게 늘어지다 보면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예, 산모 가족, 그다음에 옆에서 봐주는 간호사,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 느긋하게 말 한마디라도 이 정도는 그냥 정상 범위일 수 있고 네, 네.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정말 예쁜 애가 나오려고 고생을 많이 시키나 보네. 고생한 만큼 애가 더 이쁠 거니까 조금만 참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잘 버틸 수가 있고요. 그렇죠. 옆에서 안 나오는데 어머 사모님 애기가 왜 이렇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벌써 10시간째야. 거기서 말 한마디 잘못 잘해야 되는 거죠. 남편 옆에서. 아니 특히 남자들은요 네. 이렇게 막 이렇게 기다리다가 꼬르륵 그러잖아. 네. 그럼 배고프면 아이 자식이 안 나오네 막 이러면서 이게 애한테 하는 건지 나한테 하는 건지 아. 모르게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되게 말 한마디가 그렇게 그리고 중요한 요즘은 건데. 이제 사회적인 교육이 네. 좀 많이 돼 있어서 네. 남편분들이 굉장히 협조적이긴 하세요. 그래요. 과거보다. 예. 오늘도 그리고, 보세요. 손 꽉 잡고 있는 남편이 그러니까 많이 진짜 있어요. 많아졌어요. 예. 안 더워요? 저렇게 손을 꼭 땀띠나 잡고. 있다 손을. 그러니까. 에이, 뭐 이렇게. 예. 옛날보다는 많이 이제 협조지 그걸 먼저 또 공부를 많이 해갖고 오세요. 아. 그러니까 지금 막 산통하고 있는데 예. 유리상자 이세준 씨가 그랬대요. 그래서 너무- 할만해? 네. 저기요, 저도 말 좀 합시다. 예예예. 감성 분만 얘기하고 네네네네.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린 출산 네. 순간이거든요. 네. 네네. 그러면 이제 과거에 이제 아기를 낳으면 탯줄 자르고 아기는 신생아실로 목욕시켜야 되고 네. 그다음에 엄마는 앉아서 이제 누워서 이제 회음절개를 뭐 봉합을 한다던가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아기한테나 엄마한테 아기 모자간의 인식을 심어주는 가장 중요한 순간은 출산 후 1시간입니다. 네. 아. 그래서 일단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뱃속에 껌껌한 자궁 속에 있다가 평생 10달 동안 듣던 엄마 심장 소리도 안 들리죠. 갑자기 안 들리지. 네, 갑자기 분리를 해놓으면 애가 가장 불안한 순간이기 불안하죠. 때문에 네. 일단 아이를 엄마 배 위에 올려놓고 엄마 심장 소리를 듣게 해요. 캥거루 케어. 아. 그럼 탯줄에서도 계속 맥을 느끼게 하면 서서히 얘가 적응해 가는 도중에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탯줄을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하고 서로 촉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모자 아이하고 엄마 간의 인식 관계가 형성이 돼서 네네. 이게 앞으로 살아가는데 네, 네. 그 정서나 아니면 이제 요즘 애착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애착의 중요한 의미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베이스 캠프거든요. 네. 안전지대. 그러니까 그런 안전지대를 제공해주는 첫 번째 스텝이 바로 애착의 첫 번째 스텝이 출산할 당시에 어떻게 해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제 네.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성 분만은 일단은 내가 고통은 좀 자연스러운 거지만 거기서 공포를 느끼면 안 되는 게 포인트예요. 편안하게. 산모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아기 아기도. 입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 근데 이 모든 과정이 특히 아이는 그런 과정에서 이게 감성 분만이기 때문에 엄마와의 있는 시간들을 이렇게 두는 거예요. 보통 병원에서는 출산하자마자 아기를 엄마하고 분리시켜서 신생아실로 바로 보통은 그렇게 보내거든요. 한다고요. 예, 예, 예. 근데 감성 분만일 경우에는 아이도 네. 엄마에게 있게끔 예, 이- 예, 예. 이 순서가 된다는 예, 거죠.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저는 아기가 네, 네. 태어나서 지 기억력이 뭐 얼마나 된다고 네. 그걸 갖다가 기억을 하고 이게 그 정말로 이게 정서적으로 이 영향이 있어요. 그 어린애한테도. 그러니까 그러면 본능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예. 이게 맞습니다. 이게 네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이 그 안정된 상태가 되려는데 지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을 아기한테 어떤 환경을 제공해 주느냐 하는 건데 그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엄마하고 같이 접촉을 하면서 그 편안하게 이제 적응을 해 가는데 그러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굉장히 아기가 안정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아기가 호흡도 좋아지고 맥박도 좋아지고 그리고 아기 벌써 적응해가는 표정이 달라요. 하나도 울지도 않고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엄마 교감을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응하는 아이하고 그냥 엄마가 바로 분리돼서 네. 그 아기가 신생아실 또는 예, 인큐베이터에 가 있는 예, 아기하고는 분명히 네. 다르고요. 네. 그래서
요렇게 처음부터 접촉을 시작한 아이들이 훨씬 애착 형성이 좋아지고 네. 이제 우리가 애착 형성 좋아진 아이들이 훨씬 미래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좀 가능성이 높다고 긍정적인 사고가 네, 그렇군요.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출산이라는 것이 아기한테 좋은 출산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네. 분명히 아기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감성분만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했던 산모 중에서 여기에 대한 거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네네. 산모들이 만족도 높죠. 네. 네, 그래서 그 이를테면 아기는 당장 표시가 안 나잖아요. 네, 그 말을 표시 안 하는 나죠. 존재가 아니고 네. 아기는 나중에 커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애착 형성이 잘 됐다 안 됐다를 모르죠. 아기 어렸을 때 네. 모르죠. 근데 이제 엄마는 바로 이제 출산하면서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그 어떤 공포의 경험을 한 산모하고 네. 감동적인 출산한 산모는 이 표정이 다릅니다. 예, 제가 이제 출산하고 난 다음에 네. 그 굉장히 산모가 희열감을 느끼는 거 있죠. 출산하고 나면. 아. 예, 그래서 이렇게 성취감도 느끼고 희열감을 네. 느낍니다. 그래서 산모가 출산 직후에 네. 그렇게 얘기하는 산모가 있어요. 뭐라고? 아, 진짜 나 이렇게 애기 한 번 더 낳을래요. 어? 출산 직후에. 직후에요? 나오면서요? 예, 출산하고 나서 하고 바로. 바로. One more 그렇게 time 이런다고? 약간 네. 쾌감이 있나 봐요. 네. 앞에 베이비가 들어가야지. 베이비 원 네. more time. Baby one more time. 이거는 중요한 엄마의 경험이 중요히 다른 거고요. 이게 그렇군요. 진짜 다른 엄마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출산을 하시는 네. 우리 이제 임산부들, 임신부들의 그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진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좀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그렇죠. 미리 그런 알아요. 것들도 있을까요? 나도 알아야 돼. 이 진통을 이제 출산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매주 교육을 합니다. 예. 예, 그 매주 토요일 날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 내용은 그런 겁니다.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네. 이완을 시키는 거죠. 이완을 시키면 통증에 대한 느낌을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 토요일 날 이제 교육할 때 이렇게 호흡하는 거, 또 자율훈련하는 거 이걸 연습을 시킵니다. 그 집에 가서 연습해 오고 그리고 실제로 출산할 때 그걸 실행하면 호흡을 하면 예, 호흡 그러니까 느린 호흡하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자율훈련이라 그래서 몸을 이완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저희가 많이 하고 바뀌었어요, 있는 이 진짜. 시스템은 네. 아마 어떤 분들도 토요일 날 와서 강의를 들으시면 다 집에서 연습해서 할 수 있어요. 그 호흡법 이름이 뭐 따로 있나요? 그 호흡은 저희가 이제 그냥 이런 호흡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느리게 호흡하는 방법을 느리게. 예, 천천히 들여쉬고 심호, 더 천천히 내쉬는 그러니까 약간 거예요. 북식호 더 천천히 뭐 이런 거 내쉬는 거예요. 단전호흡 이런 심호흡보다. 거. 근데 궁금한 건 임신을 하게 되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냥 평소에 먹는 음식보다는 좀 이제 가려 드시거나 좀 신경 써서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그쵸. 진통이 이제 오면 진통에 좀 완화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음식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진통이 좀 생기려고 하거나 이슬이 비치거나 그러면 네. 삼겹살 같은 거 먹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맞다, 맞아요. 기운 내야 된다고. 아니야 기운 내는 게 아니라 기름기로 쭉 빠진다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민씨는 누나 진짜 옛날 사람이다. 삼겹살 같은 거 먹고 오시는 분이 네.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진통이 생기면 오히려 소화가 안 돼서 더 괴로워하거든요. 네. 이제 뭐 진통에 좋은 음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일단은 굶기지 않아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아, 엄마를? 왜냐면 진통이라는 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그 다음에 탈수되고 갈증 이런 걸 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계속 가만히 누워만 있으라 그러면 지치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적당히 너무 이렇게 딱딱한 이런 거 먹으면 소화가 안 되지만 삼겹살은 소화가 안 되지만 네. 좀 가볍게 좀 섭취를 좀 해주고 이온 음료라든가 물을 충분히 섭취하게 해줘서 환자가 지치지 않고 갈증을 느끼지 않게 해줘야 되고 에너지를 거기서 보충해줄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예, 예. 그 다음에 뭐 어떤 자세가 출산에 도움이 되냐. 뭐 말들은 많고 누구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정말 잘 나왔고 나는 편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네. 그거는 그 사람의 케이스고요. 자기만의 또 편한 자세들이 있어요. 예. 어떤 분은 정말 새우 자세를 하고 있는 걸 편하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쭈그려 앉는 자세가 편하다고 하기도 하고 그냥 예. 큰 대자가 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를 그냥 편하게 놔두는 게 이게 좋아. 아니면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걸 모니터링, 태아를 모니터링하는 자세가 이게 편하니까 이렇게 하라는 것보다 본인이 해나가며 진통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자세를 취했더니 편하더라. 이 자세가 가장 좋은 가장.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산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육아라는 철인 3종 경기의 첫 번째 관문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출산이나 육아는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이죠. 페이스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앞서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예. 몸이 시키는 대로 천천히. 네. 예. 꼭 이게 좋아서 먹는다기보다는 네, 네. 먹고 싶지 않을 때 안 먹어도 되고 예. 당길 때는 좀 드시고 네. 그다음 이 자세가 좋으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예. 해보고 서서히 내가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하는 게 가장 근데 중요하다고 지금 전문가 생각해요. 얘기해 주시니까 가장 좋은 게 정보들이 인터넷에 너무 많아요. 홍수죠, 네. 홍수. 네, 정말 그러다 많죠. 보니까 네. 그 정보를 다 입수하잖아요. 이분도 정보 많이 입수하잖아요. 예, 있잖아 지금. 예. 예. 근데 입수하다 보니까 아까 그 원장님께서 본인이 편한 자세가 최고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왜 본인은 그 자세가 안 나오는데 운동할 때 스쿼트 자세를 하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해서 사람을 쫓아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보를 많이 얻으니까 예. 우리 와이프도 나는 안 되는데 어. 그 자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맞아요. 아까 음식 얘기가 나와서 네. 말인데 네. 왜 나는 그 네. 왜 커피 한 잔 사실 먹어도 돼요. 커피 한 잔 그 마실 맞아. 때가 가장 행복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커피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커피를 네. 마시면 애가 꼬먹게 네, 나온다. 맞아. 뭐 카페인이 카페인이 뭐 안 들어가 좋다 있다. 막 맞아요. 그래갖고 커피를 두고도 네. 난 물 마실게. 그런데 속에서 물물 마시고 끓죠. 싶다, 마시고 싶다. 근데 그리고 네. 속으로 애만 나와라 막.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 이런 잔 정도 경우가 너무 괜찮은데 많아요. 예?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그러니까 들었거든요. 그런데 네. 어떤 분들은 찝찝한 한 잔도 괜찮다고 하는데 네. 또 어떤 데서는 또 안 좋다고 찝찝한 하니까 거야. 네. 찝찝하고. 그러면은 애를 위해서는 마시지 말아야 되고 네. 그런데 이게 스트레스. 네. 아. 와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죠. 그러시더라고요. 마셔요. 우리 와이프는 와인을 아, 이렇게 한 맞아요. 잔씩 먹고 싶어 했어요. 와인 한 잔. 와인. 와인 한 잔. 한 잔 한 모금을 먹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그거? 먹으면 혹시 애가 어떻게 될까봐 못 네. 먹더라고. 코가 빨개서 나오나? 술은 안 되죠. 술은 일단 안 되겠죠. 안 되죠. 안 돼. 안 먹길 잘했구나. 안 돼. 커피는 커피는 어때요? 커피는 사실 기형을 유발한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네.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저체중화를 만든다고 해서 카페인 하루에 500mg인가 이상일 때 아마 영향을 주는 걸로 돼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보통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은 120mg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 아는 게 너무 많죠. 네. 그럼 이것도 여쭤볼게요. 회 안 됩니까? 회? 사실 이제 회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건 날 음식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회가 심해에서 건져 올린 생선 같은 경우는 먹이 사슬의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중금속 오염이라든가 맞아요, 이런 맞아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먹지 말라고 한다고 많이 물어보세요. 네. 정말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 드셨나요? 저는 제가 대답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산모분들에 그렇게 네. 물어보면 에. 사실 우리가 회가 비싸잖아요. 네. 중금속이 오염될 만큼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가정은 흔치 않아요. 그래. 그냥 한번 드시라고. 예. 그렇죠. 야, 이걸 우리 매일- 선생님 현명하시다. 그러니까. 매일 주야장창 한 10달을 계속 먹어야 영양 올까 이게 말까. 그 정도니까 아. 너무 사실 옛말에도 있잖아요. 먹고 싶은 거 안 먹으면 네. 입이 삐뚤어진다고. 아니 눈이 짝짝이다. 눈이 네. 짝짝이래요? 네. 입이 삐뚤어져요, 선생님? 정말 미신 덩어리들이 김포는 입이 삐뚤어지나 봐. 우리 동네는 눈이 짝짝이거든. 대한민국 굉장히 넓어요. 우리 동네는 그러니까요. 코가 삐뚤어진다는데. 근데 이제 예. 사실 그게 저도 해봤지만 옛날에 제가 정말 첫애 때 둘째 때인가 처음으로 평생에 한 번 우리 남편이 어딜 나갔다 오는데 제가 뭘 사다 달라고 그랬어요. 뭘요? 이제 그때는 이런 꽃과가 없어서 화과자가 없어서 화과자가 맞아. 먹고 싶어서 사와달라고 했는데 빈손으로 딸랑딸랑 왔더라고요. 정말 저분 근데- 용감한 분이네요. 근데 네. 지금도 용감하세요. 네. 보기보다 용감해요. 근데 정말 뒤돌아서서 그게 별거 아닌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오, 진짜 서운하신가 보다. 진짜. 화과자를 안 드시니까 화가 났구나. 네. 그랬나 봐요. 아니 그래서 그 애가 첫째였어요. 둘째였네요. 둘째요. 예. 입이 삐뚤어졌나요? 코가 삐뚤어지셨나요? 입이 조금 삐뚤어졌죠? 에이 설마. 아니 근데 네. 예전에는 뭐 출산이야 아내가 혼자 한다곤 하지만 네네. 육아에 있어서는 이제는 왜 요새 독박 육아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네네. 이제는 이게 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네. 예? 요즘에는 안 그런 부부들 진짜 많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임신해서부터 또 출산, 육아까지 네. 이렇게 보면 요즘엔 흐름이 진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하자마자 남편이 막 이렇게 정보를 더 많이 알아다가 아내한테 제공해주고 네. 또 그리고 산전차로 와갖고 산모보다 더 많이 물어보는 남편들. 네. 그리고 또 출산할 때도 산모 옆에서 다 지중 들어주고요. 네. 육아할 때도 그 이 아기를 아빠가
뭐 이렇게 옆에서 진짜 많이 돌보기 때문에 네. 요즘에 남편들이 더 육아휴직 많이 신청한다 맞아요. 그러잖아요. 네. 시대가 이렇게 많이 변한 예, 것 예, 같아요. 네, 시대가 네. 이제 이제 애 변해듭니다. 낳으면 남편이 운대요. 3번 안 울고 왜요? 깊어서. 그래요? 그렇다고 우세요? 그러더라고요. 저. 컴퓨터 하는 사람이 많이 좀 운다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남편들도 예, 많이 예, 우는구나. 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통증은 작고 몸매는 되살려주는 산전 산후 골반 체조 요 방법 이거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임신 중 밖에서 운동하시기 힘드시죠? 집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운동 저와 함께 한번 해보실게요. 임신 중 뻐근한 허리를 이완시켜주고 느슨해진 복근과 엉덩이 근육을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간단한 운동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자, 편하게 누우신 상태로 무릎을 드시고요. 발과 발 사이는 골반 넓이 간격으로 두시겠습니다. 이때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리시면 엉덩이와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실 거예요. 자, 끝까지 엉덩이를 들어 올리신 후에 숨을 깊게 들여 마시고 다시 숨을 내쉬면서 이번엔 복근에 힘을 주시면서 천천히 허리를 차례차례 끝까지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로 짚으실 거예요. 두 손은 어깨 아래, 무릎은 골반 밑으로 이렇게 자세를 잡으신 후에 고양이 등을 들어 올리는 것처럼 숨을 들여 마시면서 기다리시고 내쉬면서 허리를 길게 펴시면서 일자를 만들어 주실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 배가 많이 불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허리가 과도하게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르쳐 드릴 동작은 임신 중 배가 많이 불러오르면서 몸 자세가 변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자세들을 교정해 주는 동작인데요. 함께 해보실게요. 자, 옆으로 편안하게 누우실 거예요. 베개를 사용하셔도 좋아요. 머리 위에 쿠션을 두시고 불러있는 배 때문에 한쪽으로 허리가 쏠리면서 골반이 틀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건을 접어서 옆구리 밑에 넣으시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자세를 잡으시고 위의 골반과 아래 골반이 평행이 되도록 맞춰주실게요. 팔은 옆으로 높이 드시고 뒤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오픈시킵니다. 임신 중 밤에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서 잠을 설치고 깨는 일이 많은데요. 종아리를 스트레칭 해줌으로써 임신 중 생길 수 있는 다리 경련과 붓기를 완화해 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집에서 쓰시는 수건으로 발, 볼을 감싸시고 그대로 편안하게 누워보실게요. 자, 뒤꿈치를 하늘 높이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시면서 다리를 쭉 펴시고 팔은 약간의 텐션으로 잡아 당겨주겠습니다. 그대로 무릎을 살짝 구부리셨다가 뒤꿈치를 하늘로 뻗으시고 발가락은 몸통 쪽으로 당겨보실게요. 네. 자, 이렇게 산부인과 전문의 이종찬 원장님 그리고 나호선 원장님과 함께 지통에 대한 귀한 정보들을 얻어봤는데요. 이 밖에도 많은 정보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이 오는 소리에 문득 잠에서 깨어 내 품 안에 잠든 너에게 너를 사랑해
따스하게 어깨 감싸며 너를 사랑해 영원히 우리에게 서글픈 소중한 것은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악기나 좋아하는 건 매일 닦고 그래요. 좋아하지 않는 건 쳐다도 안 봅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자리한 누군가에게는 정말 한없이 사랑스러운 아내, 그리고 아이에게는 소중한 예비 엄마들 많이 사랑 부르시기 바랍니다. 가장 훌륭한 태교는 배우 선생님이에요. 특별히 부드러운 저음이 태아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높고 아주 큰 소리는 싸울 때 많이 쓰죠. 기분 좋거나 편안하면 소리가 내려갑니다. 노래 많이 하세요.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너를 사랑해